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은 아무래도 절차가 좀 다르겠죠? 네, 그러면 안장을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아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합동 안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있나 보다. 이제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TV 있어요? TV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호국원이 예. 위치가 한 6군데 정도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좀 예. 여기 좀 괜찮지 않냐라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장래 진행자 서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른장래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태호 대표님과 또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한번 하니까 왠지 더 장례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가 불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거 채널을 이제 1년 동안 대표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거 1년 했다고 저한테 장례 정보 물어보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많은 힘이 돼주셨나요? 진짜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러다가 제가 막 술술술 설명을 하다가 딱 막힌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도 잘 몰랐는데 국가유공자라서 호국원에 이렇게 안장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안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호국원에 이렇게 안장되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예. 호국원과 같은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은 아무래도 절차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국가의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안장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시설과 안장하는 거하고 약간은 좀 틀려요. 그래서 절차라든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의를 한 후에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이제 안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립묘지가 사실 전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크게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국립현충원, 그다음에 국립호국원, 그다음에 국립민주묘지. 이게 사실 저도 할아버지가 호국원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현충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호국원이랑 현충원이랑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예. 그러면 예. 그 국립묘지가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립묘지마다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립현충원에 들어가실 분 자격과 호국원에 들어가실 분, 민주화묘지에 들어가실 분 대상자들은 좀 틀려요. 대상자 좀 다른 조건이. 거예요? 예, 조건이 좀 틀리고 이제 내가 서울에 사니까 서울 동작동에 있는 서울현충원에 가고 싶다? 근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제 아까 PD님이 얘기하셨던 호국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 이제 할아버지가 제 짐작에는 아마 6.25 참정 용사이실 거예요. 와. 그래서 유공자들은 네. 이제 호국원이라는 데로 가는데 그 지역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랑 가까운 데를 신청을 하겠죠. 네, 위치적으로. 네. 그러면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가 있는데 예. 사실은 지역도 다르지만 예. 대상자도 좀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요걸 조금 그냥 설명을 드리면 현충원, 서울과 우리가 대전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 서울은 이제 많이도 못 가니까 대전 현충원이다 그러면 일단은 군, 그 다음에 경찰 요런 데에서 일단 20년을 복무하시거나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군 생활을 하시다가 경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순직이 된 거예요. 사실. 아니면 장교, 장성 또는 이제 그 애국 열사, 국가가 정한 대통령이 정한 아니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분들로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종류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현충원은 군경에 한 20년 이상 복무하신 분, 그 특별하신 분들, 그다음에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제일 많이 가는 분들이 군경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 그다음에 민주묘지 같은 경우에는 민주국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5.18, 4.19 이제 그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서울은 잘 못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대전이 생기기 전에 서울로 많이 모셨는데 네. 지금 그 서울 현충원은 이 관리의 주체가 국가보훈처가 아니고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군 장교들, 장성들이 많이들 가셨던 거죠. 네. 그래서 군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주로 서울로 안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전으로 가고, 그 다음 이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시설로도 가는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만장이 되면 또 못 가잖아요. 네. 그런 이제 조건들 때문에 지역적으로 본인들이 갈 이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거기로 우리는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안장 신청을 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은 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만장됐어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훈장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장성분이 안치가 되는데 추가 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돼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서울로도 또 가능합니다. 대전하고 서울 중에 선택하세요라고들 하세요. 네. 아무래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근데 여기 이제 현충원이나 호공원이나 국립묘지는 일단은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내가 뭐 유공자라든지 뭐 군복무를 20년 하셨다든지 이러면 이제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인터넷으로? 예. 이거 꼭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직계 가족들이 하시면 돼요. 대부분. 본인은 돌아가셨으면 생후니까 본인은 못 하잖아요. 그죠? 피디님. 아, 그 제 질문이 의도는 예, 뭐냐면 아, 직계 가족. 놀라고 계시는데 아니요. 얘기 들어보세요. 예. 제가 질문이 뭐냐면 보통 장례를 업체에서 도와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업체에서 신청을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요들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직계 가족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 이름으로 신청을 하되 옆에서 좀 도와주고 위임을 받거나 그러면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업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본인이 인증을 해야 되니까 예.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아들이다.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고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안내 문자가 오고 또 승인도 이제 문자로 전화로 안 해주고 문자로 통보가 오니까 그러니까 직계 가족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장 시스템에서 안장 승인 요청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보통 3일장 하시잖아요. 특별한 네. 문제 없으면은 화장 예약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월요일 오후 또는 화요일 중에 이제 안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모시고 오세요라고 이제 하고 간단한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안장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그날 바로 장례를 모시고 그날 호공원이나 현충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안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보통 평균 한 40일 정도 걸려요. 아, 이게 바로 탈락은 아니고 예. 한 40일 40일 정도. 동안. 예. 근데 40일 정도가 걸리는데 제 경우로는 90% 이상은 재심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아, 하루 이틀 내로 통과가 안 되는 사람들, 예, 예. 40일을 보신 분들은 예, 예. 90% 가까이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통과가 안 돼서 음. 이제 호공원이나 현충원에 안장이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뭐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사 시설이라든지 개인 사설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이라든지 그런 장사 시설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장을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아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장은 주로 이제 그 국립묘지도 공무원이니까 뭐 퇴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전부터 4시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날 당일날 안장은 가능한데 안장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합동 안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호공원하고 현충원하고 조금씩은 틀리는데 2시 정도에 합동 안장을 하는데 1시 이전에 화장을 해서 오신 분들, 유고를 갖고 모시고 오신 분, 도착하신 분들에 한해서 합동 안장식을 이제 군인들이 보훈처에서 국가에서 하여간 되게 좀 엄숙하게 의례를 거쳐서 각 종교별로 해가지고 딱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금 들을 때 한 얘기가 예. 아침에 화장부터 해서 1시까지 도착하는 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이 2시에 합동안장식에 나는 하고 싶다라고 예. 느낄 정도로 좀 예. 잘 진행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엄숙하게 아주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잘 모시죠. 예, 예. 그럼 혹시 이걸 하고 싶었는데 1시 반 도착했어요. 아, 이제 그거는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1시 이전에 도착하는 게 원칙으로 되고 1시 반이나 2시, 3시에 이렇게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합동 안장이 아니라 개별 안장이라고 개별로 안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냥 안치하는 건 아니고 군인이 입회하에 하는데 아까 같이 합동 안장식 자체가 없다. 이제 고인에 대한 뭐 묵념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식 자체가. 이제 그게 빠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공무원 한 분이 그냥 안치하는 정도. 그러면 좀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화장이 시간이 없어서 오후로 잡혀요. 그러면은 나는 안치 자체를 갖다가 안장을 목요일 날로 신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이틀 있다가 신청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공휴일 같은 날은 또 이제 그 국립묘지마다 틀리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합동 안장이 없어요. 쉬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개별 안장으로 통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제 모시고 갈 때 예. 유골함은 이제 그냥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예. 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거 하고 싶죠. 네. 아니, 이게- 저 느끼는 게 예. 아니 국립묘지에 모실 거면 예. 그래도 국가 영광스러운 거니까 예. 뭐 나무목함 이런 거 좀 없어 보이니까 진짜 좋은 거 한번 들고 가는 게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하시면은 이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것들이 2가지 물품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관을 이제 입관을 하고 나면 관보라는 걸로 이제 그 헝겊으로 네. 관을 덮거든요. 네, 그렇죠. 그 관보 대신에 이제 유공자나 이 국립묘지에 가시는 분들은 태극기를 제공해 줍니다. 보훈처에서.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게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유골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통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목함으로 갖고 오고 어떤 분은 뭐 진공함으로 갖고 어떤 분은 뭐 금박 뭐 예, 이런 뭐 거.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통일된. 아까 내가 하고 싶은 요거람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고 아. 그냥 맨 처음에는 그걸 정보를 몰라서 유골함을 맞춰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모르고 예. 막 몇백만 원짜리 예. 가지고 가면 예. 이거 안 되죠. 뭐 화물도 못 하고 약간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훈처에서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장례 때 유골함을 받으신 분들은 그 유골함에 이제 모시고 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장장에서 아니면 장례식당에 얘기하셔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되시는 목함에 한지에 싸서 모시고 갈 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예전에는 유골을 이제 그 분쇄를 하거든요. 그걸 분골이라 그러는데 화장장에 가면 유골을 유골 상태로 받아가실래요? 분골을 하셔서 받아가시려고 신청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는 분골을 안 해가시면은 안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분골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한지에 싸서 그리고 가시면 이제 1시 전에 도착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관 작업이라는 걸 해드려요. 한지 예쁘게 싸서 잘 정성스럽게 싸서 그 규격화된 유골함에 모시고 안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돌아가셔가지고 안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화장을 해서 땅 속에다가 유골을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어... 그쵸. 화장해서 봉안당 같은 거 안 하고 땅 네. 속에 뭐 수목장인데 밑에 묻거나 예. 봉안묘처럼 하시거나 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어떤 분들도 집에서 모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갈 때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장하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 필증하고 화장 증명서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이 화장 증명서가 예전에 뭐 우리가 5년 전에 화장을 해서 땅에다 모셨다고 치고 1년이 지난 거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본인이 묻히신 다음에 예. 배우자를 같이 예. 모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배우자 거를 이장해야 되는데 예. 화장 증명서가 10년 전 거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화장을 해서 땅 속에 매장물 형태로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무원한테 화장을 해서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개장 신고를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본분 사진 찍고 관할 읍명동사무소 가서 제적동본 첨부해서
매장댕이 있는데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된다. 개장신고필증을 발급해줘라. 그러면 그 개장신고필증을 끊으셔서 화장 예약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화장장마다 좀 이런 데가 있어요. 재화장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한 유골인데 재화장하는 거잖아요. 화장할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 만일 3개월 됐어요. 우리가 모르고 땅속에다가 수목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골을 그냥 꺼내서 가져갔어요. 이 안에 건조가 안 돼 있거나 뭐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안치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유골을 건조를 딱 깨끗하게 해야죠.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전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이장을 하려고 할 때 예, 수목장을 하셨거나 예, 예. 혹은 산골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골이 없는 경우에 그래도 같이 모시고 싶을 때 그 이제 그 위패 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패만 예, 위패를 봉안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각 국립묘지에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그걸 판단을 제가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해당 국립묘지에 연락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팁 같은 거 하나 더 알려주세요. 알아 좀. 국립 거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있나보다. 이제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주거지가 서울 경기에 많이 수도권을 많이 살잖아요. 저희가 장례를 해보면 100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65건이 지금 수도권에서 장례가 나고 35% 정도가 지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수도권에 밀집돼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유공자라 그랬을 때 6.25 참전용사나 할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서울 쪽에서 제일 가까운데 어디냐면 괴산입니다. 괴산. 그러니까 괴산까지는 충청도니까 좀 거리는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 이천이 있었어요. 이천 네, 경기도 이천이 있었는데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만장이 몇 년 전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괴산이 오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괴산도 좀 있으면 이제 만장이 될 거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TV 있어요? TV 있습니다. 여러분, 이천 호국원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언제 오픈할지는 증설돼요? 네, 증설돼가지고 한 2만 개 정도 증설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괴산에 모셨다, 영천에 모셨다, 그다음에 임실에 모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장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 쪽에 가까운 시설에 임시로 모셨다. 그건 경우에는 이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괴산에 모시다가 예. 이천이 증설됐다고 해서 괴산에서 이천 옮기세요는 안 되는데 왜 그냥 다 옮기니까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예. 증설된 다음에 단 여러분 주의하실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증명서가 1년이 넘으면 안 된다. 집에 모셨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증서를 해서 이천에 오픈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서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시설을 모실 때도 나중에 여러분 그 시설에서 우리가 호구원을 갈 때는 반출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반출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꼭 반출증명서가 끊어줄 수 있는 발급 기간인지 아닌지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간혹가다 종교시설에 반출증명서가 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찰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사찰이든 뭐 기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호국원이 예. 장소 그 위치가 한 6군데 정도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좀 예. 여기 좀 괜찮지 않냐라는 대부분 네. 명당이 우리 저번에 3번째 시간인가 볼 때 그쵸. 피디님 가깝고 네. 세 살 들고 그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다른 데 계시지만 네. 그 제주도에 호국원이 있어요. 제주에 있어요. 네. 근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신청해가지고 제주도에 안치를 하고 뭐 1년에 몇 번씩 일부러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면서 제주도에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저는 여러분 제주도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요즘 서울에서 웬만한 것보다 제주도 빠르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변 업체나 이런 데 찾아가면 저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뭐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상조 이제 장례를 부탁하는 상조 회사라든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이 온라인으로 접속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단 이제 그 휴일 같은 때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발급을 오래되신 분들이 공인인증이 없어가지고 민원24에서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미리 조금 저기 하시면 서류 같은 것만 좀 미리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촬영 전에 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배우자를 같이 이장하려고 하는데 예. 뭐 수목장을 했다든가 예, 예. 혹은 화장신고서 이렇게 예. 없다든가 예. 이런 것들도 복잡해 보이지만 또 업체에 문의하면 또 나름의 방법들을 또 제안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또 업체에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예. 네, 오늘도 너무 귀한 정보들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